그냥 뭐 요건 쉽지. 그치. 1, 2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두 개 차에서 절대값 취한다. 이게 뭐 그냥 1 학년 때도 배웠던 거죠. 여기는 그냥 쉽게 넘어갈게. 자,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에 우리가 이제 평면좌표를 배우는 이유는 이 평면상에서 임의의 두 점 사이에 이제 거리를 일단 먼저 구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 공통석 2는 첫 단원이 이제 평면좌표잖아. 근데 가장 먼저 다루는 대상이 점이에요, 점. 근데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정의야. 그러니까 요게 압도적으로 중요하거든. 첫 번째도 정의, 두 번째도 정의, 마지막도 정의야. 정의가 가장 중요해. 그다음에 조건들이나 대상들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게 중요해. 요거에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점을 배웠잖아. 그러면 내가 생각이 드는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 그쵸? 그럼 두 점을 찍어 봐. 얘네 사이에 관계 따질 게 뭐가 있어? 이런 건 좀 애매하잖아요.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요런 걸 물어볼 수 없겠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점과 점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우게 되고, 그다음 단원이 직선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 그럼 또 뭐 하겠어? 직선의 방정식에서 정의를 배우고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그럼 무슨 관계가 있나 한번 봐 볼게. 우리 이런 건 재미없죠. 요 위에 있다는 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못 따지겠어? 좀 밖에 있는 점 가지고 따지겠지? 그치? 그럼 뭐를 따질까를 생각을 해 보면 요런 것도 너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특별하지 않다는 거야. 당연히 어떨 때 따지겠어요? 그쵸. 수직일 때 따지겠죠. 수직일 때. 그래서 요 거리가 어떤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워. 그렇게 해서 점, 직선의 관계가 끝나고 또 이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따져야겠죠? 그건 우리는 이미 위치 관계를 알고 있어. 이렇게 평행할 때, 한 점 만날 때, 일치할 때. 역시나 일치는 재미가 없죠. 그쵸? 그리고 아무렇게나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만나는 게 좀 재밌을까? 역시 수직으로 만날 때가 재밌는 거야, 수직으로. 아, 요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 또 평행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근데 우리 평행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거든. 기울기가 어떻다는 거야. 두 개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얘도 결과를 미리 알려주면 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건 성립해요. 그래서 요렇게 문제가 이제 나오고 단원이 끝난다는 거야. 그다음 단원이 원의 방정식이야. 그럼 또 뭐 하겠니? 원과 가장 먼저 배운 단원 대상인 점과의 관계를 따지겠죠? 이 교과서에서는 이걸 가르치지 않지만 시험 문제는 좀 녹아들어. 어려운 문제는. 그래서 따져보면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이런 것도 재미가 없는 거야. 해보다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이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가 가장 작을 때랑 가장 길 때가 있겠다. 이런 걸 떠올릴 수가 있겠는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되고. 그래서 뭐 너무 좀 딥하게 하면 좀 그러니까. 그 점, 직선, 점, 원 따졌고, 그 다음 뭐 따졌어? 원과 직선 따지겠지? 요거는 안 만날 때, 접할 때, 두 점 만날 때야. 우리 조금 센스가 좀 있으면 요거 어떻게 따지겠다가 지금 조금 유추가 되거든? 교점이 없을 때야? 교점이 한 개일 때죠? 교점이 두 개일 때야. 뭘로 접근하면 좋을까? 판, 별식으로 접근하면 좋겠지. 실제로 이렇게 따진다라면 이렇게. 그러고 또 당연히 끝나요. 아, 하나 더 있죠. 원과 원 사이의 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이건 총 5개가 있는데 이것도 교과에서는 안 다루지만 녹아들 수 있다. 그거까지 내가 처리를 해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 방정식까지 해서 도형 방정식이 일단 일단락이 되는 거죠. 뭐 평행 이동, 대칭 이동도 있지만 약간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런 목차들을 좀 서술감의 필연성을 좀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아.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설명을 해보면 나 이제 첫 시간이니까 또 나랑 이제 맞춰가야 되니까 내가 좀 가져야 되는 또 태도도 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하면서 우리가 뭐 좀 따분한 얘기일 수 있지만 창의력이랑 요거 설명하면서 내가 이거 적용을 할 거야. 이거 잘 들어봐. 창의력 있죠, 창의력. 창의력은 어디서 나오냐? 를 생각을 해보면 뭐 타고나야 된다. 유전적으로. 뭐 당연히 그렇겠죠. 머리가 좋으면 창의력이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난 이미 이렇게 태어났잖아. 그러면 그거를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쨌든 창의력을 만들어 내야겠지. 그래서 이제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이 좀 유명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지식의 양이 일단 많아요. 지식의 양. 그러니까 아는 게 많고 일단 그 아는 게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야 조합을 할 거잖아.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을 해 왔냐면 아는 것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유념을 하면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해가 잘 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배웠죠? 예, 이렇게 배운다고 배웠어. 근데 딱 우리가 그때 요 당시에 지금 감정이입을 해 보는 거야.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평면좌표를 만들어 내긴 했는데 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야. 근데 내가 아는 건 요거밖에 없잖아. 그 얘를 어떻게든 써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얘는 지금 비스듬한 건데 얘는 수평이죠, 수평. 수평 수직.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른 거야. 조금 크게 그려볼게. 그래서 두 점의 좌표를 x1, y1 그다음에 x2, y2 이렇게 놨다고 치면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거죠. 잘랐을 때 요 길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x2에서 x1 절대값 뺀 거가 되겠지? 얘는 y2 빼기 y1 절대값일 거. 그럼 나 어떻게 해요? 요 거리는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 한 게 요 AD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결국엔 AB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예, 루트 씌운 게 된다.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끝나는 거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요 공식을 보면 같은 그냥 x 좌표끼리 빼고 제곱하고 y 좌표끼리 빼고 제곱해서 그냥 루트 씌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공식 적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자, 대표 예제 1번 한번 볼게. 1번 보면 원점 O랑 A, 7A 사이의 거리가 10이 되도록 하는 A값 모두 구하래. 자, 빠르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원점과의 거리는 0,0과 공식을 쓰면 되겠지, 이렇게. 공식을 써보면 a제곱 플러스 49a 제곱 되고 그거에 루트 씌운 게 10이다라는 거야. 조금 계산이 익숙해지면 요거 제곱하는 것까지 그냥 한 번에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신? 네. a제곱이 2니까 a값 뿔마 루트이겠다. 이렇게 두 개 구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 1에 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기울기 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빼야 되잖아. 근데 얘는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할 때는 그냥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쪽에서 그냥 빼도 돼. 602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 요건 또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도 된다는 거야. 이게 되겠지. 그럼 a 플러스 1의 제곱 뭐 두 개 더한 게 ab 길이의 제곱이 되겠지. 그게 4루트 2의 제곱 32가 된다. 이렇게 될 거야. 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1 제곱이 16이니까 a 플러스 1 값이 뿔마 4다. 그럼 양수니까 a 값은 3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문제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대표 예제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필기 노트 좀 잠깐 펴보실래? 거기 보면 쌤이 무슨 축 위의 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지금 해놓은 게 있어요. 보이죠? 참고하고 첫 페이지에 바로 써놨죠. 참고하고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우리가 이미 해봐서 알지. a, 0, 0, a인데 네, 별표처럼 그 y는 fx 위의 점 있죠. 그 표현을 좀 알아야 돼. y는 fx 위의 점은 우리가 a, fa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면 y는 뭐 2x 플러스 1 위에 임의의 점을 내가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a, b라고 표현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야. 왜 그래? 미지수가 두 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지수 개수랑 조건 개수랑 똑같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 미지수 조건이 두 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a, y 좌표를 a로 표현해서 이렇게 2a 플러스 1을 표현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 밑에 있는 또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제 거꾸로 y 좌표가 뭐 3인 x 좌표를 표현하고 싶다. 그럼 y에다 3을 넣는 거야. 그러면 이 좌표는 y 좌표 일단 3일 거고 x 좌표를 얘를 이용해서 거꾸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x는 2분의 3 마이너스 k다. 그래서
거꾸로 x좌표 할 때 y좌표 표현할 수도 있지만 y좌표 할 때 x좌표 표현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서 자 요거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래. y축 위의 점을 뭐 0, b라고 놔볼게. 그러면 일단 얘가 P니까 PA랑 PB랑 같아야겠죠. PA 구해볼게. PA 마이너스 3, 0이니? 그러면 0 빼기 빼기 3 제곱하고 B 빼기 0의 제곱 요거랑 PB 길이 0 빼기 빼기 1의 제곱 그리고 B에서 2 빼기 의 제곱이랑 같아야겠다. 요거 식 일단 이해되세요? 되죠? 요거 푸시면 되겠지? B제곱은 사라질 거고 9는 1-4B 플러스 4니까 4B가 마이너스 4, B값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0, 마이너스 1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표의 제 3번.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출제가 잘 되는 포인트가 되겠어요. 이게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최소값 구하래. 자, 그러면 역시 P를 A, 0이라고 놔볼게. 그러면 자,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을 해보면 AP제곱은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니? 그 다음에 BP제곱 A 마이너스 7의 제곱 플러스 1이죠. 여기까지 괜찮지? 이제 자, 근데 이거 뭐 푸는 거는 뭐 배워보면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데 이제 이런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구하는 게 최소값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구하는 거에 좀 타겟팅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최소값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 어떻게 최소값 구하지? 최소값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딱 하나밖에 없거든. 여러분들이 아는 거. 최대 최소 어디서 봤어? 그렇지. 2차 함수에서 봤죠. 2차 함수. 그럼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건 지금 한 줄짜리 문제지만 졸려. 한 줄짜리 문제지만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 그럼 2차 함수 최대 최소밖에 안 배웠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얘를 2차식으로 표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고난도 문제 푸는 거의 시발점이라는 것이 이해되죠? 심지어 한 문자에 대한 2차식 표현. 어쨌든 성공이 됐지? 그럼 나는 이미 답을 알고 가는 거야, 지금 풀이를. 뭐만 구하면 돼? 대칭 축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거기서 최대 최소 생길 거니까. 그러면 이거 문제 응용은 어떻게까지 나오는 거야? A의 범위를 주겠죠, 이렇게. A의 범위를 줘버리면 구간 주어진 거에서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문제라는 거야. 응용 문제가. 자, 어쨌든 정리를 해볼게. 2A 제곱 2A 마이너스 14이니까 마이너스 12A. 내가 풀면 여기까지만 풀 것 같아. 왜? 여기서 그냥 대칭축 구하고 여기 위에다 대입하면 되잖아. 자, 대칭축 공식도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 이건 그냥 A는 3이 바로 나오긴 하지만 대칭축 공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1대 축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 알겠죠? 해서 대칭축이 3이니까 3에서 최소값 생기겠다. 여기다 3만 대입하면 되겠죠. 3 대입해 볼게. 그러면 20에다가 17, 37이니? 37이 최소값이 되겠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3번이랑 3-4 내가 두 개를 해볼게. 3-3은 다 풀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방금 배운 걸로 아이디어만. 자, x-를 위의 점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 a, a-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렇게 하고선 방금 풀었던 대로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똑같이 식 써주기만 하면 문제가 풀릴 거야. 이건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3-4를 제가 해볼게요. 자, 세점 ABC가 주어져 있 P에 대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최소값 구하라. 자, 이거는 지금 잘 생각해보면 아까 문제랑 좀 다른 게 P가 뭐 위에 점이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A, B를 순수하게 놔야 돼. 미수가 두 개죠. 그럼 얘는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지? 나 최소값
분명 2차 함수로 구한다고 했는데 한번 일단 해보는 거야. 자, a, b라고 놓고 차례대로 해볼게. ap제곱은 a제곱 플러스 b-4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2의 제곱 b-3의 제곱, 그 다음 a-1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 여기까지가 일단 지금 구하는 거를 쭉 전개를 한 거거든요. 물론 전개는 안 했죠. 자, 이걸 전개까지 해볼게. 그러면 a제곱 3개, 그 다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6a, 그 다음 b제곱이 또 3개죠. 다음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6b 14 마이너스 12b 이렇게 돼. 다음 상수항 16 4 9 1 더하니까 20 29 30 31이니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자, 그럼 얘의 최소값 어떻게 구하냐? 똑같아요. 우리가 이차함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했는데 왜 얘의 최소값이 3인데 얘가 0 이상이라는 원리를 썼기 때문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얘를 요거 따로 묶어보는 거예요. 자, 요거를 먼저 3으로 묶어볼게.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다음 b제곱 마이너스 3b. 그럼 얘를 이제 표준형 느낌으로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얼마야? 1 더해졌으니까 1 빼면 마 3 튀어나와요. 요건 4, 마 4니까 마 12 이렇게 해주면 원래식이랑 같은 거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면 얘가 16이니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어떻게 됐냐? 무언가의 제곱 더하기 무언가의 제곱에다 16이 더해진 거예요. 그럼 얘는 16 이상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왜? 얘가 00일 때 최소일 거니까. 그럼 우리가 최소가 되는 a, b 값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a는 1, b는 2까지 얻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괜찮겠죠? 혹시나 들으시면서 이해 안 되는 건 바로바로 물어보시고요. 거기 지금 이제 첫 페이지에 3번 거리의 최소 여기까지 일단 끝낸 거야. 그 두 번째 페이지랑 봐보세요. 필기노트. 거기 지금 동그라미 2번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거의 최소하고 되어 있는 거 지금 찾았어요? 그쵸? 못 찾은 사람 없죠? 요거는 일단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요거 한번 해볼게. 거기 지금 내가 뭐라 되어 있냐면 선분 AB 길이가 곧 최소다 이렇게 하고 괄호에서 P가 선분 AB 위에 있을 때가 최소다 이런 얘기 해놨죠. 그러니까 AB는 점이 주어진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러고 그냥 임의의 점 P가 있는데 이 길이랑 이 길이 더한 게 언제 최소가 될까라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그러면 이때 막 이렇게 애매할 때 생기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요것도 되게 얻어갈 교훈이 있어요. 우리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잖아? 그건 대부분 예쁜 데서 생겨요. 대부분. 그럴듯한 데서. 그러니까 언제 최소가 될까? 이런 데서 최소를 찾고 있으면 절대 못 찾는다는 거야. 이게 요령이 아니라 센스예요, 센스. 그래서 이렇게 이어보는 거죠. 그러면 점 P가 딱 여기 위치할 때, 그럼 PA 더하기 PB가 그냥 직선 길이로, 3분 길이로 그냥 짧죠? 여기 최소값이 됐다는 거지. PA 더하기 PB의 길이는 선분 AB 길이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니까 얘가 최소값이다 라고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 지금 예제 있는 거 한번 봐볼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에다가 a-1제곱 b 빼기 3의 제곱의 최소. 자, 일단 요거 보고 드는 생각이,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꼴을 보면 앞으로 거리로 읽을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거리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거리 공식에서 나오잖아.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읽을 수 있냐? a, b랑 0,04의 거리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되겠죠? 얘는 어때? a, b랑
1,3 사이의 거리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자면 PAB라고 한다면 PA 길이랑 PB 길이의 최소가 언제냐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언제 최소니? PAB라고 했을 때 최소는 그냥 이 길이가 최소다. 그래서 선분 AB 길이를 구하면 이제 끝난다는 거. AB 길이는 어떻게 돼요? 요거랑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에 1 더하기 9에서 루트 10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요런 게 조금 시험에 잘 나온다. 됐죠? 그래서 그 밑에 제가 필기노트에 교훈하고 그 꼴 나오면 거리 아닐까 생각해 보기라는 것까지도 써 놨어요.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그다음에 대표 예제 4 번 한번 봅시다. 요건 한번 내가 풀고 여러분들이 예제 하나 풀어 보시면 잠깐 줘 볼게요. 자, 삼각형 판단 문제인데 이거는 일단 그냥 세변 길이를 무지성으로 다 구해 봐 그냥. 그러고 길이 판단을 하는 거야. 자, 일단 AB 길이 구해 볼게요. 구해 보면 자, 4 더하기 4네. 요거 루트죠. 그다음에 AC 길이. AC 길이를 구해 보면 36에 더하기 4. 요거 루트고. BC. BC 길이는 아이고 이게 BC구나. 요게 BC. AC. AC 길이는 16에다가 16 더하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을 해 봐. 루트 8, 루트 40, 루트 32. 내가 일부러 그 몇 루트 이렇게 안 쓴 이유가 있는 거야. 구해 봤더니 어때요? 얘네 두 개 더한 게 딱 40이 되지? 32 더하기 8.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BC 제곱이 AB 제곱이랑 AC 제곱 더한 게 된다.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니? BC 제곱. BC가 빗변이네요, 이렇게. 아, 그래서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거 얻을 수 있죠. 뭐 되게 다양해요. 거기다 제가 써놨지만 뭐 직각 이등변이 나올 수도 있고 길이 두 개 갖고 피타고라스 되면 직각 이등변이겠지. 아니면 그냥 이등변일 수도 있고 둔각 예각만 이제 조금 챙겨주면 되겠지. 둔각은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크면 둔각이고요. 작으면 예각이다. 요 정도만 챙겨주시면 여기 라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정삼각형은 세변 길이 같은 거고. 자, 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해봅시다. 4-3번 지금 해보세요. 4-3번. 앞에 있는 공식을 봐가면서 해도 돼. 오늘 처음 배우는 날이니까 봐가면서 한 번에 공식이 외워지지 않을 거니까.
어때요? 좀 이게 잘 접근이 안 되는 이유는 이등변 삼각형이란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 결국엔 나눠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왜 이렇게 딱 명확하거든? 이러 딱 약간 뭐 거의 다 이럴 것 같아 하면 딱 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애매해. 그럼 무조건 케이스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경우의 수가 AB는 AC일 수 있고 삼각형 ABC를 그려 놨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같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렇게 같을 수도 있는 거죠. AB랑 BC랑 같을 수도 있는 거. 그다음에 요렇게 같을 수도 있는 거지. AC랑 BC랑 같을 수도 있고. 요거를 다 해 보시면 되겠죠. 이제 다 해 봤을 때 여기서 그래도 좀 기분이 좋은 건 뭐야? 음수 A라고 했으니까 '아 하나만 되겠다.' 약간 요런 느낌인 거지. 그럼 이제 밑에 문제는 어떻게 써? A 값에 C 값의 합을 구하라? 그럼 얘는 여러 가지 경우가 되는 경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AB, AC랑 같은 경우를 먼저 해 볼게. AB 길이 구해 보면 A-1의 그냥 제곱을 해 볼게요, 제곱으로. 어차피 이래도 같은 거니까. 더하기 4랑 AC A-4의 제곱 더하기 1 요게 같은 상황이니까 양변 a제곱은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5랑 마이너스 8a 플러스 17이랑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6a가 10이니까 a 값 2네. 요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모순. 이제 음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 경우 해보자. a, b 길이는 이미 구해놨어. 요거 그대로 쓰자. 그다음에 bc 길이는 9에다가 1 더한 거니? 10이네 10. 그러면 a-1 제곱이 6 a-1이 뿔마 루트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1 요렇게 돼. 얘는 일단 음수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AC랑 BC AC 여기서 구해놨지. 요거랑 BC 길이가 지금 10이죠. 그러면 A-4가 9니까 요게 뿔마 3이겠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양수가 안 나오네. A 값이 7이거나 1이거나 이렇게 되니까. 되죠. 그래서 정답이 오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그러고 자 대표 예제 5번 요건 별표를 치시고요. 어, 시험에 이제 잘 나와요 일단. 거기 음, 필기 노트를 잠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삼각형 모양 찾기까지 끝낸 거예요. 4번. 그쵸? 노트상으로 5번 이제 해석기야 여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좌표를 배우는 이유가 도형 문제를 풀기 힘들면 앞으로는 좌표 평면 위에다 그 도형을 갖다 놓는 행위를 하면 좋다라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배운 기하학은 유클리드라고 들어봤어요? 유클리드? 유클리드. 그죠? 기하학의 아버지지? 유클리드 원론을 이분이 기원전에 이미 몇천 년 전에 기하학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론 수정도 많이 됐지만 이분이 지금 3000년 전 그때 만든 걸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거야. 중학교 도형이 다 유클리드 기하야.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해석 기하라는 걸 배우게 돼요. 물론 해석 기하라는 이름으로 배우진 않지만 학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야. 그럼 얘가 뭐냐? 좌표 편면에다가 도형을 갖다 놔서 얘를 도형의 순수한 성질로 풀지 말고 좌표 축에서 쓸 수 있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풀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뭐 강력한 도구거든? 왜 그러냐면 서로 다른 우주야. 서로 다른 우주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기억이 날 거야. 이거 2차 함수가 있고 1차 함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얘네 둘 간의 위치 관계가 두 점에서 만난대. 근데 여기 x좌표가 x1이고 여기 x좌표가 x2래. 근데 그 x좌표는 하필이면 뭐야? 그냥 얘네를 같다고 놨을 때, 즉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죠, 두 근. 그치? 이게 굉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얘는 지금 해석기하거든? 좌표축이야. 얘는 방정식이죠. 아예 다른 거야. 그래프랑 방정식이 상호보완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학문적으로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만나는 교점이 -1 플러스 루트 5야? 그럼 나머지 하나도 1 플러스 나머지 하나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켤레근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거를 한번 봐 볼게. 여기 파푸스의 중선 정리야.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의 2배다. 자, 그래서 이 증명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증명의 포인트는 지금 문제 그림 상황이 지금 요런 거거든. 그냥 임의의 삼각형 ABC가 있는데 여기 중점 M이 있을 때야. 자, 얘를 유클리드 계열로 풀지 말고 여기다 갖다 놓으라는 거야. 근데 웬만하면 원점을 이용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점 M을 원점에다 갖다 놓을 거야. 그래도 상관이 없죠. 그러고선 요렇게 내 맘대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주의를 할 점은 얘가 중점이라는 건 유지가 돼야 되니까 얘의 좌표를 C, 0이라 놓으면 B 좌표는 뭐라고 놓으면 되겠니? X좌표가 얼마겠어요? B는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C, 0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얘 A, B라고 놓고 증명을 한번 해볼게. 자, 그랬을 때, 자, AB제곱. AB제곱은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야. 그거에다 AC제곱을 더하래. 요렇게 됐네. 그게 좌변이고, 우변은 지금 뭐냐? 2배의 AM제곱. AM이 지금 원점이지. 그리고 BM제곱. BM 길이는 얼마니? BM 길이. BM 길이? C죠, C. BM 길이 그냥 C지. 요거니까 그냥. 그래서 BM제곱이 C제곱이 돼요.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럼 이게 왜 같은지 그냥 뭐 전개를 해봐도 되지만 제가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그리고 2AC-2AC 쓱싹. 그래서 같다. 그죠? 이렇게 증명이 끝나는 거야.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좌표축 하나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일단 요 증명을 아는 거는 기본이고 요 5-1번 있지. 요런 거를 할 줄 아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여기 페이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요거 집중을 잘 해봐.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야 돼. 이 M을 어디다 갖다 놨어? 원점에 갖다 놨지 지금. 원점. 그럼 봐봐. BD랑 ECD랑 같대. 그럼 여러분 일단 BD 대 CD는 몇 대 몇이야? 이건 일단 2대 1이겠지. 2대 1. 자, 요거 일단 파악을 해놓고, 자, 그래서 원점에다가 누구를 갖다 놓을 건데, 지금 삼각형 ABC고 BC 위의 점 D죠.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렇다는 얘기야. 그럼 요 점 D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거다. 원점에다. 여기 있는 점을 원점에 갖다 놓는 게 이 문제 응용의 포인트다. 아무리 응용이 돼도 이걸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고 BD 대 CD가 2대 1이니까 B 요점 잡고 C 짧게 적으면 되겠네. 그래서 얘의 좌표를 C, 0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의 좌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C, 0이겠지. 2C, 0. 길이가 2배니까. 그러고 똑같이 증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 AB제곱 A 플러스 2C의 완전제곱 B제곱. 이게 AB제곱이고 2배의 AC제곱 AC A-C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게 좌변. 자, 우변 써볼게. 3배의 AD제곱 AD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2배의 CD제곱 CD. CD는 그냥 C죠. 이것도 CD가 C니까 이렇게 되네.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이것도 개수 한번 봐볼게. A제곱 하나, 여기 2개 해서 3개. 됐지? 그 다음에 B제곱 하나,
2개에서 3개. 이거 되죠? C제곱 여기 4개, 4C제곱. 4개에 2개에서 6개 되니? 여기 6개 맞지? 그리고 4AC 마이너스 4AC에서 딱 사라지는 거야. 되겠지?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요거는 보통 서술형으로 좀 많이 내. 시험을 낸다면. 요거를 서술해라. 그래서 이게 성립함을 보였고, 일단 5-1번의 요 공식은 절대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외우면 되냐? 요 대표이제 5번에 있는 요 파푸스 정리는 일단 외우셔야 돼. 내용을. 증명도 암기를 해야 되고. 되겠죠? 되게 힘들어하네. 첫날이라 그런가. 좀만 힘내봐. 요거 하나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 5-3번. 이것도 암기를 해야 돼, 일단. 증명을. 공식도 암기를 해야 되고. 근데 요거는 뭐 공식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있을 때 중요한 건 지금 점피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냥 임의의 점 P야.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CP제곱이 BP제곱 더하기 DP제곱이랑 똑같다. 뭐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얘를 증명을 해야 돼. 원점을 이용하라 했잖아. 누구 원점에 갖다 놓으면 좋을까? B죠, B. 그치? B 원점에 갖다 놔볼게. 그러고 내 맘대로 좌표 세우는 거야. 자, C를 내가 A, 0이라고 해볼게요. A를 0, B라고 해볼게. 그럼 D 좌표는 어떻게 돼? A, B 되겠죠? 요러고 3. P 좌표는 어떻게 해? 어머, XY? 너무 많은데? 두려워. 하면 안 되는 거야? 놔야 돼.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PA제곱 해볼게. PA제곱.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게 PA제곱이고, 그 다음에 PC제곱 해보면 X-A제곱. 그 다음에 Y제곱. 요게 다 변이고, 우변. P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PD제곱은 이렇게까지는 일단 이해가 되시겠니? 그쵸? 근데 어때? X-A제곱, 어머? X-A제곱 왜 2개지? 나 어디 적었지? PA제곱. 여기가 X제곱이죠, X제곱. 이렇게. X제곱이랑 Y제곱. 여기 있지? 그 다음에 Y-B제곱, X-A제곱 여기 있죠? 그래서 같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외워야 되는 공식은 이렇게 2가지 증명 방법을 아셔야 된다. 포인트는 원점에 갖다 놓기. 되겠죠? 조금 쉬었다 갈게요. 맛은 괜찮고. 애들이 많이 남겼길래. 자, 한번 해보자. 이제 내분점. 응. 그리고 방금 이제 설명한 증명도 내가 이제 노트에 다 써놨고. 링은 다음 페이지 펴서 내분점 한번 봅시다. 내분점. 원래 예전 교육과정에는 외분점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지. 빠질 게 많이 빠졌어. 배울 게 별로 없어요. 내분점이라는 것만 배우는데, 내분점이라는 건 정의 자체로 그냥 뭐야? 안에서 뭔가 나눌 분 짜죠? 안에서 자르는 점이겠지. 안에서 나누는 점. 응. 그래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당연히 시작은 수직선에서 시작을 해. 수직선에서 x1, x2 이렇게 2점 A, B가 있다고 해볼게. 2개의 좌표가 x1, x2요. 근데 나는 지금 뭘 할 거냐면 이 AB, 선분 AB 안에 있는 점 P 중에 하필이면 AP 대 BP의 B가 M 대 N이 되게끔 하는 P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배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요 좌표를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거니까 얘 좌표를 X라고 놔볼게. 그러면 AP 길이는 우리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BP는 역시 X2에서 X 빼면 되겠죠? 그래서 비례식을 한번 써볼게. AP 대 BP는 M 대 N이다. 요걸 성립하는 X를 찾으면 되겠죠?
내항곱 외항곱을 해 볼게요. mx2 마이너스 mx가 내항곱 nx 마이너스 nx1 되니까 이제 x끼리 좀 정리를 해야겠죠? 자, 일로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거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따라서 뭐야? 내가 구하는 그 내분점의 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mx2 플러스 nx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얘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나누는 점의 좌표를 이제 바로 구해야 되는데, 뭐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볼게. A, B를 순서대로 쓰고 m 대 n을 순서 맞게 밑에다 써. 그 다음에 이 내분점은 두 개를 더한 걸 분모했어요. 그 분자는 어떻게 되냐? x자 곱한 걸 분자를 했으면 돼. mx2 더하기 nx1 이렇게 이해되니? 나도 풀 때 이렇게 풀거든? 그러니까 한 번 더 써놓고 풀어 나도. 그래서 이렇게 항상 순서를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m된 내분점 중에 이제 가장 특별한 거, 하필이면 m하고 n하고 같은 거, 즉 1대1 내분점을 한번 봐볼 거거든. 1대1 내분은 어떻게 되니? m에다 1 넣고 n에다 1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네? 뭐야, 그래서? 2분의 x1 더하기 x2죠? 근데 우리가 1대1 내분점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니? 중점이 되겠죠, 중점. 그래서 두 점의 중점 좌표는 그냥 두 개 더한 거 나눈 거다. 뭐 평균이랑 같겠죠. 요거 외우는 건 뭐 어렵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 내분에서는 AB의 M대n 내분이랑 BA의 M대n 내분은 다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M이 N이랑 다를 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M이랑 N이랑 같을 때는 1대1, 1대1이기 때문에 어차피 중점이 같거든. 근데 그거 이외의 상황. 왜 그러냐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A, B가 이렇게 있어요. A, B의 2대1 내분을 한번 찾아볼게. 2대1. 그러면 얘를 3등분을 하고 하나, 둘, 2대 1이 되는 점, 여기가 이제 2대1 내분점 P가 돼. 여기까지 되죠. 근데 BA의 2대1 내분점을 어떻게 찾는 거냐? B에서 시작해서 A로 2대1을 잘라야 돼. 그러니까 2대1 되는 요 지점이 BA의 2대1 내분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겠죠. 그지?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수직선에서 내분점 공식을 지금 봤잖아.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야겠니? 우리는 평면좌표로 가야겠지. 평면좌표. 거기서 공식은 어떻게 될까를 한번 봐볼게. 자, 그러면 XY 평면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임의의 두 점이 있을 거야. A, B. 그럼 요 선분 AB의 M된 내분점을 이렇게 찾고 싶은 거예요. 얘 좌표는 지금 X1, Y1, X2, Y2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얘가 M 대 N이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수직선에서 아는 걸 최대한 이용을 했지. 그러니까 얘도 자를 거야. 어떻게?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요 X1, Y1이죠. 여기 Y2 하고 내가 구하고 싶은 점 Y를 이제 구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의 성질에 의해서 M 대 N이면 얘도 M 대 N이겠지. 그치? 그래서 Y의 좌표가 그냥 내분점 공식을 한번 써볼게. 자, Y1하고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야. 그럼 M 더하기 N 분의 이렇게 X자를 곱하면 된다. MY2 더하기 NY1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여기 X1, X, X2라고 해보면 얘의 좌표는 여기도 M 대 N일 거니까 N 플러스 N분의 M 대 N 이렇게 써놓고 MX2 더하기 NX1 이렇게 공식이 나올 거다.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A,
D 좌표가 있을 때 K M 대 N 내분점은 어떻게 구한다? 그 선 P는 일단 더한 게 분모고 그다음에 X자를 곱해요. NX2 그다음 NX1 그게 X좌표 되죠? 그다음 N 플러스 N분의 NY2 더하기 NY1 요게 내분점 공식이다. 까지 돼. 중점 좌표도 당연히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똑같겠죠? 음. 일단 여기까지가 내분점 공식의 끝이에요. 가 되고 자, 이 내분을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무게중심의 좌표야, 무게중심. 요거까지 하고 좀 예제를 풀어볼게. 무게중심 하면 몇 대 몇이 생각나니? 몇 대 몇? 무게중심에서 비율 배우는 거 딱 하나밖에 없잖아? 2 대 1이죠. 2 대 1. 2 대 1. 그치? 그래서 요 세 점 요거 증명도 내가 다 시킬 거예요. 왜냐면 요 증명을 할 줄 알아야죠. 이거를 시험에서 물어볼 때도 있고 이 원리 학습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 점이 있어요. 얘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될까를 볼 건데 이제 직관적으로 그 무게중심 G의 좌표는 3분의 다 더한 거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겠죠? 3분의 1, 2, 3 더한 거. 자, 그러면 우리 무게중심의 정의가 어떻게 되니? 무게중심 정의가 어떻게 돼요? 세 뭐의 교점일까?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세 중선. 그러니까 여기서 중선을 그었을 때 그 선상에 무게중심 G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요 점을 중점 M이라고 해볼게요. 설계는 이렇게 할 거야. G의 좌표는 선분 AM의 2대 1 내분점으로 구할 거야. 되니? 자, M 좌표 먼저 구해볼게. 얘는 요거 두 개의 중점이니까 2분의 2 더하기 3, 2분의 2 더하기 3인 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AM의 2대 1 내분점으로 G 좌표를 구할 거라는 거야. 이해돼? 자,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리니까 가로로 다시 써놓고 하라는 얘기. A 써놓고 M 써놔. 이렇게. X2 더하기 X3 이렇게 써놓고 밑에다가 2대 1을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G의 좌표는 2 더하기 1, 3분의 쓱싹 2 곱하기 2야. 그 다음 1 곱하기 제 요렇게 이해돼요? 콤마 뭐 똑같은 식이겠죠? 2 곱하기 요거 다음 1 곱하기 저놈 하면 얘가 결국엔 뭐 되는 거야? 이렇게 쓱싹 돼서 3분의 1, 2, 3가 돼요. 1, 2, 3. 얘도 마찬가지. 네. 이게 무게중심 G의 좌표다. 이 증명 과정을 일단 아셔야 돼. AM의 2대 1 내분점으로 구한다. 라는 아이디어. 자, 어딨니? 네. 여기 4번.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확장이라고 돼 있죠. 무게중심 확장. 요거는 이제 쓰려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가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 같이 읽어볼 거야. 증명 과정을. 일단 내용 자체가 뭐냐면 ABC의 M 대 N, M 대 N 내분점 E, N 대 N 내분점 F, DEF를 각각 찍는 거야. 같은 비율로 내분하는 거야. 그러면 그 DEF의 무게중심은 원래 거 무게중심이랑 일치한다는 게 요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증명 과정을 한번 봐볼게. 요 앞에는 뭐 그냥 읽지 마시고 DEF의 X좌표를 봐보면 일단 DX좌표만 한번 읽어볼게. DX좌표. 분필 어디였어? 그러면 요거 이게 M 대 N이잖아.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써보는 거야. 요거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로로 쓰고 다음에 M 대 그러면 N 플러스 N 분의
mx2 더하기 nx1인 거 딱 돼요. 그쵸? 그런 식으로 좌표를 다 구한 거야. 그러므로 DEF의 무게중심 G의 x좌표는 이거 세 개를 다 더한 거를 3으로 나눈 게 되겠지. 일단 거기까지 되죠. 그럼 얘가 지금 n 플러스 n이 분모니까 n 플러스 n이 공통 분모니까 더해보면 지금 어때요? m으로 지금 묶이죠. m으로 x2, x3, x1 묶이고 n으로 x1, 2, 3가 또 묶여. 그치? 그러면 그 과정을 내가 이제 깔끔하게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분모는 n 플러스 n이고 위에는 1, 2, 3 그리고 1, 2, 3 이렇게 된다. 그거를 3어로 나눈 거죠. 일단 얘부터 정리 좀 해볼게. 그러면 1, 2, 3가 또 공통인수니까 얘로 또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m 묶이고 여기 n 묶이고 걔를 m 더하기 n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가 사라진다. 를 3으로 나누는 게 지금 구하는 작품이야. 그래서 원래 거랑 무게중심이 같다는 얘기야. 3분의 1, 2, 3다. 되겠죠. 일단 증명은 뭐 그냥 수식적으로 하는 거고 앞으로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몇 대면 몇 대면 몇 대면 내분을 똑같이 하면 그 무게중심이 같다. 그 옆에 지금 바이블 플러스하고 선분의 외분점이 있는데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일단 교육과정 외야. 지금 교육과정은 아예 빠졌어. 자, 대표 예제 5, 6번. 요거 한번 봐볼게. 두 점을 3등분하는 점 중에 A에 가까운 점을 P. 그러면 있잖아. 얘를 굳이 좌표 표면에다 그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려도 전혀 무방. 왜? 나는 공식만 쓸 거거든. 이렇게 해서 3등분 점을 해요. 그 중에 A에 가까운 점 여기가 P네. B에 가까운 점 여기가 Q네. 자, 그럼 P는 얘를 1대 2 내분하는 점이 되겠죠. 1대 2 내분. 자, 그럼 P좌표 구해볼게. 1 더하기 2 분의 X자 1 곱하기 4 2 곱하기 마이너스 2 콤마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7 해서 빵 콤마 4가 된다. 이해 되시겠죠? 그지? Q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돼? 2대 1 내분으로 구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를 풀어볼 거야 지금. 6-3번 아니야 6-2번 해보세요. 6-2번 6-2번 지금 풀어보세요. 공식 봐가면서 연습할게요.
좀 풀어갔니? 일단 저 EAP랑 OBP랑 같다는 거에서 AP 대 BP가 5대 2인 거 알 수 있죠. 5대 2. 그러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다 쳤을 때 어떤 점 P에 의해서 AP 대 BP가 5대 2가 된다는 거니까 아, P는 AB의 5대 2 내분점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P좌표를 구하시면 돼. 4, 마이너스 6이고 여기 11,8이니까 5대 2 쓰고 그러면 7분의 X자 곱하면 되겠지? 5 곱하기 10에 그 다음에 2 곱하기 4에다가 7분의 5 곱하기 8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6 계산을 하시면 63이니까 9,4가 되겠고 요게 지금 P의 좌표죠. 그래서 5P 제곱의 길인 값은 99,8,11에 타사 16도에서 97 되겠다. 되겠죠. 그런 문제 해킹. 그 다음에 자 6-4번 볼게요. 6-4번. AB를 지나는 직선 AB 위의 점 C에 대해서 AB 대 BC가 2대 1이다. 자, 오케이. 모두 구하라? 왜 모두 구하라고 하지? 잘 모르겠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그 C를 한번 잡아볼게. AB 대 BC가 2대 1. AB 대 BC가 2대 1. 이러면 되나? 이러면? 그쵸? AB 대 BC 2대 1 맞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C가 AB의 몇 대면 내분이냐? 2대 1 내분이다. 2대 1 내분. 아, 그러면 두 번째 다른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 이게 AB 대 BC가 2대 1?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래? 어떤 경우인지? AB 대 BC가 2대 1. 어떤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선분 AB 안에서는 못 찾아. 바깥에서 찾아야 되거든? 여기 있으면 되죠. 요거의 2배 이렇게 잘라서 요거 하나 더. 이렇게. 이렇게 하면 AB 대 BC 2대 1 맞죠? 그지? 그래서 이 C가 이 AB의 외분점이야, 사실. 너 교육과정 외잖아. 근데 내신은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도.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언급을 해주고 이런 거 외분이지만 사실 내분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되거든. B는 A씨의 2대 1 내분점이죠. 이렇게 타겟을 C가 아니라 B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낼 수 있다는 거야. 애매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구해볼게. 뭐, 공식만 쓰면 되죠, 이제. 3,1 마이너스 2,5니까 2대 1. 그럼 3분의 2대 1 쓴 건 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2. 1 곱하기 4, 3분의 1. 2 곱하기 5 더하기 때 이게 일단 첫 번째 좌표가 될 거고 자 얘는 AB를 엿다 놔야죠. 3,1 얘 마이너스 2,5 놓고 C좌표는 모르니까 X, Y 놓는 거야. 그러고 2대 1 해볼게. 나 어떻게 해야 돼? 2대 1 쓰고 그러면 2 더하기 1 분의 2 곱하기 X 1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공식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3분의 2 곱하기 Y 1 곱하기 1 여기까지 되니?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점 B가 된다 하고 풀면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2면 되는데 요 값이 5가 되면 되는 이렇게 x, y 값을 찾을 수 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잠깐 필기노트 보시고 제가 지금 2번 중점까지 설명했고요. 3번 내분 추론 이렇게 돼 있어요. 3번 동그라미 3번 내분 추론. 내분인 걸 이제 추론을 해내야 되는 멘트들이 좀 있는데 그 첫 번째 예제 볼게. A가 지금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의
절반이고 b는 2루트 2 더하기 루트 3의 3분의 1이야. c는 3루트 2 더하기 루트 3의 4분의 1 되죠. 요거의 대소 관계를 찾으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보면 이제 앞으로 이게 내분이구나 이제 눈치를 채시면 돼. 그냥 앞으로는. 자, 그럼 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수치선을 일단 찍어볼게요. 쭉. 루트 2, 루트 3 하고 얘 중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중점. 잠깐만. 그것도 다 풀었는데. 응. 주세요. 가. 내 책상에 올려놓고 가. 중점은 여기죠. 여기 찾았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2와 루트 3의 몇 대면 내분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머리로. 몇 대면 내분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단은 분모를 보고 눈치를 채야 돼. 3이니까 뭐 2 더하기 1이겠다. 이렇게 찾고 개수에서 눈치를 채면 돼. 여기에 2 곱해주고 여기에 1 곱해줬지? 그럼 내가 이거 바로 안 보이면 두 개 쓰고선 쓱싹 조합을 만들어 버리면 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쓱싹 돼야 되는 거잖아. 루트 2와 루트 3의 1대2 내분이겠다. 얘 일단 1대2 내분이야. 써놓고 그럼 얘는 어때요? 루트 2, 루트 3의 1대3이겠네. 1대3. 이렇게 쓱싹 해야 딱 저거 나오니까. 얘는 1대3이다. 그럼 얘를 이제 찍어볼게. 뭐 그냥 대충 찍어도 되지만 얘는 3등분 해야 되고 얘는 4등분 해야 되니까 얘 같이 나타내려면 12등분 하면 되겠죠. 12등분. 잘 찍을 수 있으려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찍었죠. 자, 그러면 얘는 1대2 내분이니까 3분의 1. 4칸. 하나, 둘, 셋, 넷. 여기 있지. 여기가 B. 얘는 1대3 내분이니까 4분의 1. 3칸. 하나, 둘, 셋. 여기다 C.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되겠죠? 이렇게 해도 내신에 나온다. 근데 우리는 뭐 하면 돼? 이런 표현 보면 그냥 얘 내분이겠구나. 눈치만 채면 되는 거죠, 눈치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예제. 2AB는 3BC 보고 AB 대 BC가 3대2의 내분점인 거 알면 되는 거고. 방금 풀었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이런 게 이제 실전 예제야. A가 3,4. 그 다음에 B가 0,6이래. 직선 AB 위에 점 C가 있대요. A, B에 대해서 OAC 넓이가 45래. 그 다음에 A는 지금 음수고요, 음수. 그럴 때 이제 AB 길이 구하라, AB 값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그림을 표현해 볼게. 내분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게 잘 나온다는 거예요. 자, B 좀 더 삐뚤게 그렸나? B 0,6을 찍고 대충 1점. 그 다음에 A 3,4. 얘도 뭐 대충 찍어. 이렇게. 근데 직선 AB 위에 점 C. 근데 A가 지금 음수니까 이사분면 위에 있겠네요. 이사분면 위에. 어딘가 여기에 C가.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들어봐. 그랬을 때 OAC가 45래, 넓이가. 그때 내가 C좌표를 구해야 돼. 이 A, B를.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OAC가 45? 근데 나 B하고 A 좌표는 지금 다 주어진 거란 말이야. 그럼 얘 넓이를 내가 구할 수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봐. 얘 넓이는 얘 밑변, 얘 높이로 그냥 구할 수 있죠. 그치? 밑변은 6이야. 높이 그냥 X좌표 3이랑 같지. 그럼 6, 3, 18의 절반이니까 요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9가. 그럼 45에서 9 빼면 요 나머지가 36이죠. 이게 무슨 얘기야? 얘 대 얘가 4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4대 1. 이해되세요? 이 실제 기출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기출이. 넓이로 내분 비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분 추론일 거야. 그래서 나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CA를
C와 A를 몇 대면 내분한다? 4대 1 내분한다라고 쓰면 되겠죠. 누가? B가. 이렇게. 이해되니? 좌표 쓰고 한번 계산해 볼게. 여기 A, B 놓고 여기 3, 4 놓고 여러분들 화이팅 해봐. 어? 힘들어? 5분의 4, 3, 12 더하기 A 그 다음에 5분의 4, 4, 16 더하기 B 한 개 뭐가 되면 돼? 0,6이라는 점 B가 되면 된다. 되겠죠? 쉽지 않은 문제예요. 처음 풀 때는. 근데 이런 넓이로 내분비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풀었고요. 자, 오케이. 그 다음 이 대표 예제 7번. 자, 주점 AB에 대해서 3분의 A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제3, 4분면 위의 점이래. 그럼 공식 쓰면 되겠지. T 1-T 쓰고 자, 더한 게 그냥 1이네. 그럼 쓱싹만 하면 되겠네. 2T 마이너스 4의 1-T 요게 일단 X좌표. 되죠? 따라오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9T 그 다음에 플러스 1-T 정리를 해보면 6T 마이너스 4 Y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10T 플러스 10. 요게 3, 4면 마마면 되네. 마마 6T-4 음수 and 공시에 만족해야죠. 마이너스 10T 플러스 1도 음수다. 요거 두 개 공통범위 찾으면 되겠지. 그럼 얘는 T가 3분의 2보다 작다랑 얘는 얼마야? T가 10분의 1보다 크다. 공통범위니까 10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요거는 그러니까 몇 사분면에 있다 그것만 이제 잘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내가 나중에 이제 심화를 설명할 때는 좀 추가로 설명을 할 건데 지금 눈치를 좀 챌 수도 있겠지만 요거 T 대 1-T잖아 하필이면? 이게 숫자가 1인 이유가 있는 거야. T 대 2-T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조금만 설명해 볼게 조금만. 우리가 내분 공식 쓰면 일단 X좌표만 보면 이렇잖아. X좌표만 보면 얘를 이렇게 쪼개 볼게. 네? 이렇게 되잖아. 자, 얘를 내가 A라고 놔볼게. 얘를 B라고 놔볼게. 그러면 이 식이 지금 이렇게 표현돼. 단 이제 A 더하기 B는 합이 얼마인가요? 1이죠. 두 개 더하면 1이지. n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n이니까. 그치?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지금 이 식을 쓴 게 지금 x1과 x2를 m 대 n 내분하는 점 좌표를 내가 표현을 해봤더니 이 1과 2의 적당한 개수를 곱해서 그 좌표가 표현이 되는데 하필이면 그 개수합은 1이라는 거야. 개수합은. 무조건. 내가 지금 뭐 특정한 숫자 대입한 게 아니죠. 그냥 m, n 가지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성질이잖아.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이거야. 내분점, 요 내분점 공식을 썼을 때 나오는 요 개수 합은 무조건 합이 1이야. 무조건. 무조건 합이 1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점은 x1, x2의 무조건 내분점이라는 거야. 왜? 3분의 1이랑 3분의 1 더하면 합이 1이니까. 조금 심하게 이렇게 되죠. 실제로 그렇죠. 3분의 2x1 더하기 x2니까 아까 우리 내분추론 한 대로 해보면 어때요? 그렇죠. 1대2 내분점이 되는 거야. 이런 것까지 나중에 이제 좀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오케이. 자, 7-4번.
요거 한번 해 봅시다. 지금 해 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요거. 내분 공식 쓰고 위에 있다고 하니까 대입하면 돼. 음. 좀 풀어 보셨니? 일단 내분 공식을 쓰면 좌표가 이렇게까지는 나오는 건 괜찮죠. 그지? ADL 내분 그대로 쓴 거야. 그러면 요게 뭐 요건 그대로 쓰고 요거는 A 더하기 1 분의 마이너스 14 얘가 지금 위에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 있다. 음. 위에 있다. 만난다. 지난다. 요 멘트들이 나오면 대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 필기 좀 한번 해 보시고 나 한번 해 보세요. 주말에 만약에 누적 복습을 여러분들이 하신다 하면은 요런 필기들을 네 여러분들의 노트에다 좀 옮겨서 단번화하는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런 작업을 미리미리 안 해 놓으면 결국엔 그 책을 안 보게 되거든. 내가 공부한 거를 다 내 걸로 좀 이제 컨텐츠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해 볼게. 음. A 플러스 요게 Y 값이고 그게 요 X 값의 2배랑 같다. 이게 지금 Y는 EX에 대입한 거죠. 그럼 분자끼리 같으면 되겠네. 그다음에 14이랑 2배의 2의 제곱 마이너스 4랑 이렇게 같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로 나누면 7의 2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2의 제곱 플러스 7의 마이너스 4는 빵이 된다.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랬을 때 모든 A 값의 곱 구하라 하면 어떻게 푸는데요? 인수분해 안 되는 상황이야. 모든 A 값의 곱 구하래. 어떻게 구하는데? 뭐 쓰면 되죠? 그치? 그치? 근각계수 관계 쓰면 되죠? 근해 공식 써서 구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합과 곱은 근각계수 관계를 쓴다. 자, 그다음 대표 예제 8번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무게중심 좌표 공식 보면서 하시면 돼.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자, 무게중심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그게 각각 1,1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요게 1이다 해서 8 더하기 x가 3이니까 x 값은 마이너스 5 나오겠고, 그 다음에 요게 1이다 해서 4 더하기 y가 3이니까 y 값 마이너스 1 나오겠다. 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8-4번 볼게요. 이거 별표 치시고, 그러니까 무게중심 공식을 만드는 과정을 왜 알아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이 기본 문제에서 심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꼭지점 A 좌표가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야. 그럴 때 무게중심 G 좌표가 2,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럼 나 이렇게 그리겠죠, 솔직히. B, C 그리고 G 좌표가 주어져 있어, G. 자, 여러분들 G 나왔을 때 이 중선 안 그으면 안 돼. 중선 당연히 그어야죠. 그었는데 묻는 게 뭐야, 하필. 얘 묻는 거예요, 얘. B, C 좌표를 묻는 것도 아니에요. M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난 뭐하라. 증명 과정에서 2대1 AM의 2대1 내분점으로 G 구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 그치? 그러면 내가 얘를 A, B라고 놔봐. 나 어떻게 하는데? A, M 놓고요. 걔의 2대 1 내분한 게 누가 나온다? G가 나온다라는 걸 쓰면 되겠죠. G. G 좌표죠. 2,3 주어져 있죠. 공식을 써볼게. 자, 2대 1 내분점 3분의 쓱4 2a-6 3분의 2b-1 이게 무게중심 G좌표 누구랑 같은 거야? 2,3이랑 같다라는 거지. 이렇게 괜찮겠죠? 그래서 증명 과정이 중요하다. 구해보면 그러면 a 값이 10, 2a가 10이니까 a 값 6 나오네. 그 다음 b 값 5 나오네요. 요게 9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구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대표 예제 9번. 요것도 이제 뭐 시험엔 잘 나오는데, 요거는 근데 막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건 아니고 그 딱 키워드 하나만 잘 읽어놓는데, 이 평행사변형이 나올 때가 있고 직사각형 나올 때 있고 정사각형 나올 때가 있어요. 마름모 나올 때 있고. 어쨌든 어떤 사각형이 나오든 간에 우리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어. 근데 이제 정사각형이건 직사각형이건 마름모건 다 평행사변형이죠. 그래서 대각선 이등분 성질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뭔 얘기야 이게? 우리가 지금 평면좌표 배우고 있죠.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거랑 연결을 시키면 AD의 중점이랑 AC의 중점이랑 일치한다라는 키워드를 읽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중점 일치 키워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1,3 여기 5, 마이너스 여기 2,7 이렇게 놓고, 이거 모르니까 이거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자, 중점 구해볼게. 이 중점은 2개 더한 거의 절반 2분의 3, 5가 되겠네. 그게 여기서 구한 중점이랑 같아야 되는 거지. 2분의 5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b랑 같다 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뭐 그냥 계산하시면 a 값은 얼마 나오는 거니? 뭐 마이너스 2. 그다음에 b 값은 11? 좋아요. 그러니까 요 이제 9-4번 여기 보면 요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 일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A, B가 될 수 있는 것만 고르래. 왜 이거는 여러 가지일까? 왜 A, B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여기서는 지금 점 이름이 안 정해졌지? 그래서 중점 A, B, C 매칭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 하나 뭐 예를 들면 여기 A, B, C, D라고 해본다면 AC의 중점이랑 BD 중점이랑 같아야 되는 거. 그쵸? 근데 그거 순서를 좀 바꿔볼 수 있는 거잖아. 여기 1,2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0
여기 A, B라고 했다고 쳐봐. 지금은 이렇게 중점을 했지만 이제는 요거 순서만 바꿔도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2,0이니 2,0 A, B 이렇게. 그럼 예중점이랑 예중점이랑 같다. 이런 거죠. 이해되니? 이제 이렇게 해서 골라보면 되겠다. 숙제할 때 한번 해보시고. 자, 대표 예제 10번. 요거 별표 치시고. 역시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 기출이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이 나온다는 건 내신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는 그러니까 이제 참고서가 뭐 끽해봐야 블랙라벨 뭐 그 정도인데 심화서가 고등학교 때는 모의고사가 수도 없이 많이 깔렸거든. 지금까지 출제된 게. 선생님들이 문제 내가 솔직히 너무 쉬워요. 그냥. 선생님들은 시험 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숨어 있는 문제 골라오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런 문제들 중에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온다. 이걸 이용하는 게. 자, 여러분 내각이등분선 공식 성질 기억하고 있니? 뭐 대 뭐는 뭐 대 뭐. 이거 한번 복습 해볼게. 요번 기회에 복습을 하면 돼요. 제가 이제 하면서 중학도형 나올 때마다 내가 다 리뷰를 시켜줄 거야. 뭐 내신 나올 때도 내가 리뷰를 시켜줄 거고요. 그러면 이건 모양으로 기억하면 되지.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그래서 A, B 대 A, C는 B 대 CD다. 이거 증명은 중학교 때는 외워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이 성질만 기억하면 돼. 이게 내각 이등분선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외각 이등분선 공식도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외각을 이등분했죠. 그 연장선이 있어. B, C, D라고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AB 대 AC는 BD 대 CD가 성립을 하는데 이 이제 외각 이등분선은 이제 모양이 좀 헷갈려. 모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외워줘야 돼. AB 대 AC는 BD 대 CD. 하트 같지 않니? 하트. 뭐 참고서 그런 데서는 근육 공식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육 공식 아니면 나이키 공식.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대로 외우면 돼. 어쨌든 무조건 외워야 돼. 나도 이거 옛날에 많이 헷갈렸어. 중학교 때. 얘 대 얘는 얘 대 얘. 하트 이렇게. 하트로 하면 안 되겠다. 얘 대 얘는 얘 대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이걸 외우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는 궁금한 게 AB 대 AC 길이 B가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럼 길이부터 구해야겠네? 구해볼게. 요거 암산으로 구해볼게요. 3의 제곱 9. 이거 하자. 9 더하기 602 4의 제곱 16. 요 길이 5네. 25의 루트니까. 자, 그 다음에 AC 길이 2 빼기 8의 제곱 36. 6 빼기 2. 8의 제곱 64니? 그럼 100이니까 루트 씌우면 10 되겠네. 일단 여기까지는 되죠. 그럼 이제 AB 대 AC가 1대 2잖아. 얘 대 얘가 1대 2라는 거야. 이렇게가. 따라서 D는 BC의 1대 2 매분점으로 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놓고 1대 2. 3분의 8 빼기 1,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3분의 7, 3분의 2.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거죠. 어머, 뭐 나 계산 잘못했나 봐. 그쵸? 네. 계산 실수가 있나 보고. 자, 10 다시 4번 읽어볼게. 네, 저랑 같이. 네,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서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 D라 했대. 까지만 읽으면서 우리 일단 D 좌표까지는 구할 수 있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방금 한 대로. 일단 좌표는 다 알아. 근데 BD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선분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 B를 구하라. 그럼 뭐 구하면 돼? BD가 지름이니까. 그거 구해서 반 하면 잔지름이죠. CD 절반 하면 반지름이고. 그래서 공식만 쓰면 그냥 파이 제곱만 쓰면 끝나네. 뭐 어렵지 않겠지, 이 정도는. 괜찮니? 좋아.
6번 한번 가볼게. 6번. 자, 우리 아까 연습한 거예요. EBP가 CP가 되도록. 그럼 일단 BP 대 CP가 1대 2죠. 1대 2. 근데 저거 증명하래. 자, 그럼 아까 기억나니? 이거 증명하는 거의 포인트가 뭐였죠? 누구를 원점으로 갔더나? 여기서 지금 누구를? P죠. P. P. 그지? 점 P를 원점으로 갖다 놓고 좌표축 세워주면 돼. 좌표축만 세워놓고 내가 한번 넘어갈게. 그럼 여기다 이제 여기다 이렇게 Y축을 그리는 거지. 이렇게 X축 0. 여기 1대 2니까 요거 마이너스 C, 요거 2C, 그리고 요거 A 콤마 해서 아까 증명한 거랑 똑같이 하시면 그냥 양변이 항등식이 돼요. 아까 한 대로 해보시면 된다. 좋아요. 요 16번 있죠? 16번. 이거 한번 봅시다. 자, BC를 3등분한 점을 각각 D2라는데 AB제곱, AC제곱 더한 거랑 AD, AE 4 이거 증명할 수 있을까? 증명할 수 있겠죠. 나 이거 한번 해볼게. 요거 하고 수업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오늘 내가 아까 그 나눠준 프린트를 좀 풀어볼 거야. 알겠죠?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 한번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아는 건 원점으로 갖다 놓는 게 포인트였잖아. 그치? 그럼 누구 원점으로 갖다 놓겠어? 나 같으면 D 갖다 놓을 것 같아. 일단 D. 그죠? 뭐 C를 갖다 놓어도 되고 갖다 놔. 이렇게. 너무 좁은데?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좋아, 좋아. 아직 미지수 많이 넣어야 되는 게 좀 두렵긴 하지만 그냥 놔보는 거야. 뭐 여기 마이너스 C? 그러면 여기 C, 여기 2C. 약간 비슷하지 않니? 그죠? 그리고 약간 자신감 있게 가는 거야. 자, AB 제곱. 그다음에 AC 제곱. 요게 좌편이고 우변. AD 제곱. AD 제곱은 그냥 A 제곱 B 제곱이고 그다음에 A2 제곱. 그다음에 4배의 D 제곱. DE. D는 그냥 C네? 이렇게 하고 이제 개수 또 파악 좀 해보자. 되겠죠? 자, 좌변이 A제곱 2개, 우변도 A제곱 2개, B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하나에 4개 더해지니까 5개. 하나, 4개, 5개. 그리고 2AC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2AC죠? 우변도 마이너스 2AC지. 그죠? 같은 식이다. 자신감 좀 얻을 수 있겠지? 예. 그지? 좋아요. 일단, 오케이. 요까지 하고, 저거 좀 풀어볼게요. 숙제는 요 딱 46쪽까지 해오시면 돼. 수요일까지.